교과서 215페이지예요. 자, 이 입체도형의 성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입체도형의 성질 하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아, 쉽다. 엄청 쉽다. 그래서 안 볼 거죠? 아니에요. 실제로 입체도형의 성질 굉장히 쉽습니다. 공식 가지고 문제 풀기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하지만 우리 계산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때 중간중간 생각해야 될 부분이 꼭 있다고요. 그 부분 여러분한테 강조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멍 때리고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 여기 보세요 라고 할 때는 진짜 보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면체입니다. 자, 다면체. 다각형의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다면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다각형의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다면체라고 한다. 다각형 생각나세요? 다각형? 네. 다각이 뭐예요? 여러 개의 각 그러면 안 된다고요. 각 나온다니까요. 우리 다각형을 각으로 정했나요? 아니요. 이름은 여러 개의 각이지만 뜻풀이는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각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하고 그때의 선분을 뭐라고 한다? 다각형의 변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각형의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다면체라고 한다. 이때 다면체를 둘러싸이는 다각형을 면, 다각형의 면을 모서리, 다각형의 꼭지점을 다면체 꼭지점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이런 거는 바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름을 어떻게 짓냐? 다면체 개수 세면 되는 거예요. 4면체, 4개면 4면체, 5개면 5면체, 6개면 6면체.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삼각기둥 이건 몇 면체예요? 5면체인 거죠. 삼각뿔은요? 4면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 1번은 여러분이 푸시고 이게 문제죠, 이게. 각뿔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각뿔대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각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도형에서 각뿔이 아닌 쪽의 입체도형을 각뿔대라고 한대요. 웃기지 않아요? 이것이 각뿔대입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아닌 것이 각뿔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각뿔대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형제 있으세요? 네. 형제? 저는 형이 둘이나 있는데 큰형의 이름이 JYP예요. 박지정이에요. 큰형 이름이. 실제로 JYP는 아니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누구 엄마로 바뀌어요? 진영 엄마로 바뀌어요. 여러분도 경험 안 해봤어요? 네. 제가 큰애 이름을 불러요. 어이 진영 엄마 그런다고요. 그럼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진영이 아닌 애가 된 거예요. 그럼 나한테 이름을 진영이 아닌 애라고 이름을 제가 기분 좋겠냐고요. 근데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각뿔을 잘랐는데 두 개 중에 각뿔이 아닌 것을 각뿔대라고 하는데 이 각뿔대 이름 좋겠어요?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각뿔대를 보고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이 각뿔대 봐보세요. 뭐라고 하고 싶냐고요. 하나의 꼴의 입체. 네, 봐보세요. 자, 초등학교로 넘어갑니다. 여러분과 각기둥과 각뿔을 배웠을 거예요. 여기 뭐 써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각기둥. 자, 일단 밑면이 몇 개? 2개. 2개. 그래서 두 밑면이 일단 뭐 해야 돼요? 평행해야 두 돼요. 밑면이 평행해야 돼요. 그리고 합동해야 돼요. 그러한 다각형해야 돼요. 근데 옆면은요? 옆면은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그래서 각기둥, 여러분이 상상하는 각기둥 어려워하지 마세요. 두 밑면이 평행하면서 합동이고 옆면이 직사각형 이러면 각기둥이에요. 두 번째, 각뿔이에요. 각뿔은 밑면이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밑면은 그냥 다각형이기만 하면 돼요. 밑면이 다각형. 옆면은요? 삼각형. 옆면은 삼각형 이러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각뿔대는요? 각뿔대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이 교과서의 집필자이면 각뿔대를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 각뿔대. 각뿔대. 밑면이, 두 밑면이 평행하고. 일단 평행해야 되겠죠? 평행하고 옆면이. 그 다음에 평행하고 어때야 돼요?
둘이 비슷해야 돼요. 2학년 때는 닮음이라는 걸 배우는데 일단 여러분 안 배우니까 비슷해야 돼 일단. 두 번째, 옆면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사다리. 옆면이 사다리꼴인 도형, 입체도형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냐고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얘를 공부를 할 때 아니 문제집에 각불대 땡땡 각불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냥 눈 감고 각불대는 각불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아니 선생님 왜 각불대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가 나올 거예요. 안 되니까 저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왜 안 되죠?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게 공부 아닐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공부라고요. 지금 입체도형 쉽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하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그거 하는 게 수학 시간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자, 각불대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헷갈린다.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 뭐 그린 거예요? 각기동 그린 거예요. 각기동. 자, 각불대, 이게 각불대인지 한번 봅시다. 두 밑면이 평행합니다. 맞아요? 네. 비슷해요? 똑같죠? 합동이죠? 네. 옆 모형이 사다리꼴이에요? 아니요. 사다리꼴이잖아요. 왜? 아. 직사각형은요, 사다리꼴 중에 한 종류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죠? 직사각형은 양변이 평행하고, 그 다음에 각이 다 똑같은 도형이고, 사다리꼴은 한 쌍의 변만 평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은 이미 한 쌍의 변이 평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다리꼴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란 얘기예요? 얘가 각불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각기동인 동시에 각불대가 돼버려요. 근데 이거 마음에 드세요? 아니요. 여러분은 뭐만 각불대이고 싶어요? 이런 모양만 각불대이고 싶잖아요. 이거는 각불대 속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직사각형이 사다리꼴이니까 직사각형 아닌 사다리꼴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정사각형 때문에 안 되지 않아요? 왜? 와.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직사각형이 아닌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을 넣어야죠 여기에. 그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옆에가 사다리꼴이잖아요. 그러면서 평행사변형이잖아요. 이거 각불대예요? 네. 아니죠.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평행사변형이 아닌 이렇게 넣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 이렇게 합시다. 직사각형이 아닌이 아니라 좀 예쁘게 쓸게요. 아니, 지금 이해를 못하면 초등학교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옆면이 직사각형이잖아요. 옆면이 직사각형이란 얘기는 옆면이 사다리꼴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란 얘기예요? 각불대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각불대 하면 안 되겠죠.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쳐주는데 어떻게 고쳐주느냐?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 그러니까 옆면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다리 모양 사다리꼴이에요. 자, 이러면 각불대가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제가 만들어 왔어요. 보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옆 모양 뭐예요? 사다리꼴. 이거 뭐예요? 사다리꼴. 뭐예요? 사다리꼴. 내면 다 사다리꼴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다리꼴이잖아요. 두 밑면 평행이에요? 네. 어때요? 비슷해요? 네. 똑같아요 지금. 직사각형을 틀어놓은 거예요. 요거 각불대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면을 사다리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각불대하면 안 되겠죠. 물론 선생님 그러면 얘를 잘 조절하면 안 됩니까? 왜 얘 이 모양입니까? 이거 얼마든지 여러분이 만져도요 옆 모양 다 사다리꼴 돼요. 길게만 하면.
그러니까 옆면은 사다리꼴 그러면 각불대 아닌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학자들이 야 옆면 사다리꼴하면 다른 모양이 생겨.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각불대를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요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수학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각불대를 정확하게 설명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떻게? 각불이 아닌 거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여러분이 이걸 읽었으면 분명히 이게 나왔어야 돼요. 나왔어요? 영상 본 사람들 선생님 이거 마음에 드냐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각불대는요 이 모양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좋겠으나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느냐? 각불을 잘라서 두 입체도형이 생기는데 그 중에 각불이 아닌 것 이렇게밖에 못한다고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여러분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밑줄에 이걸 쓰는 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외운다고요? 아니에요. 선생님 왜 밑줄을 해놨냐? 생각을 해요. 생각. 아셨죠? 자, 각불대에서 서로 평행한 두 면을 뭐라고? 밑면. 이거 밑면이에요? 이거 밑면이에요? 왜 밑면이 이게? 밑면의 뜻이 뭔데요? 평행한. 밑면의 뜻. 평행한 거 맞아요. 두 평행한 면을 밑면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밑면의 뜻이 뭐냐고요? 밑에 있는 면이에요? 이거 밑에 있어요? 그럼 꼭 나오는 게 있죠. 뒤집으면 밑에 있어요. 이거 뒤집으면 밑에 있어요? 그럼 얘는요? 왜 이름이 밑면일까요? 맞아. 왜 이름을 밑면 이렇게 해놨을까요? 번역이에요, 번역. 이거 영어 이름 뭔지 아세요?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 베이스를 우리 한국에서 수학을 영어를 뭐로 변형했냐? 밑이라고 번역했다고요. 우리 지수에 밑에 있는 걸 뭐라 그랬어요? 밑이라 그랬잖아요. 그 밑에 영어 이름이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영어 외국 수학 용어 베이스를 밑이라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요 밑에 안 있는데 왜 밑면이에요? 번역을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자, 옆면은 뭡니까? 옆에 있으니까 옆면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밑면의 아닌 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 각불대 옆면은 모두 사다리꼴이다. 두 밑면의 수직의 선분의 길을 각불대 높이라고 한다. 자, 각불대 이름 어떻게 짓느냐? 모양에 따라 짓는다. 자, 잠자는 사람 다 찍혔어요. 일어나세요. 정답면체로 가겠습니다. 정답. 이거 오늘 정말 중요해요. 정답면체. 선생님 아까 학습지에다가 두 가지 굉장히 긴 줄이 있다고 그랬네. 첫 번째 각불대. 그거는 선생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써야죠. 정답면체는. 썼어요? 네. 정답면체 한번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정답면체. 자, 이와 같이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각각 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정다면체를 써라 그러면 여러분 뭐만 쓴 줄 아세요? 합동. 얘만 써요, 얘만. 아. DMR은요? 어디 갔어요? 여러분 DMR이 왜 필요한 거예요? 뒤에만 그냥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학원 문제집에 아니면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냥 외우고 있으세요? 네. 아니 여러분한테 정답면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앞에 것만 얘기한다니까요. 뒤에 것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 뒤에 것이 왜 붙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팔면체를 그리면요 어떻게 그려져요? 정팔면체를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죠. 정팔면체. 그럼 요 가운데가 무슨 도형이에요? 정사각. 정사각형. 자, 근데 이 안에를요 정삼각형을 만들면요 이건 정다면체 아니에요? 이거 몇 면체예요? 육면. 육면체예요. 이 그림이 좀 이상한가요? 예쁘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이 정자가 나올 때까지 이거는 육면체예요. 근데 이거는 왜 정육면체가 아니에요?
지금 요 모양, 여섯 몸 모양이 다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6개가 모였다고요. 정삼각형 6개가 모였는데 왜 정자를 안 붙여요, 육면체에? 그러네. 라고 물어봤을 때 꼭지점이 꼭지점에 만나는 면의 개수가 다르니까 이런 사람은요 지금 공부 거꾸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외워갖고 와가지고 야 이거는 왜 정육면체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는 4개 모였고 여기 3개 모였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꾸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건 정육면체가 왜 아니냐 이유가 있으니까 아닌 거예요. 실제로 만들어갖고 왔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뭐예요? 정사면체예요. 얘는요? 정사면체. 얘 합치면요? 육면체죠. 이거잖아요. 이게 왜 정자를 붙이면 안 되냐고요. 왜 여기 정자를 붙이면 안 될까요? 예쁘게 생겼는데 다 정삼각형이에요. 6개가. 왜 정육면체가 붙으면 안 되느냐? 여러분 이걸 그려라 그러면 다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린 사람 있어요? 아니요. 지금 모양이 어때요? 달라지죠. 이렇게 그린 사람 있어요? 모양 어때요? 다 달라져요. 보는 방향에 따라 다 달라져요. 이런 거를 정육면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보이는 모양이 다 달라져 버려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정팔면체 한번 보세요.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쓰러져 볼까요? 어때요? 똑같죠? 어때요? 똑같아요. 보는 방향에 따라 다 똑같아요. 정자 붙일만 해요? 붙일만 해요. 근데 아까 이거는 여기다가 정자를 붙인다고요? 아 붙여도 되죠. 지 맘대로.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기에다가 정자를 붙일 만한 그런 다면체예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 정다면체에 얘를 제외시켜야 돼요? 포함시켜야 돼요? 제외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처럼 모든 면의 합동이 정다각형 이렇게 하면 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얘 갖고는 안 돼요. 얘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했더니 이 점에서 면이 4개 만나고 이 점에서 면이 3개 만난다. 아! 이런 거를 제외시켜 주려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똑같아 라는 말을 넣어주면 되는구나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야 정다면체는 이런 거니까 정다면체야. 얘가 왜 정다면체가 아니니? 이러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모든 면이 정다각형인 이러한 육면체 정자를 붙이면 안 될 것 같아. 상식적으로. 그러니 이 앞면 까지고 얘가 포함이 되니 얘를 제외시켜 주려면 뭐를 넣어야 된다? 요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라는 말을 넣어줘야 된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진짜로요. 그렇습니다.